우리 몸에 작용하는 압력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수압의 경우에는 심장의 이제 박출에 의해서 이 형성되는 이제 압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하이드로스타틱 이제 우리가 프레셔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장 삼투압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 내외의 이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질구역이라던가 이쪽 세포 내에 이제 압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항상성이라는 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혈관 안에 이 소듐의 이제 양의 이제 삼투압을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 세포 내외의 이 삼투압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물의 수분의 이동으로 결국에는 이제 그 삼투압을 유지를 하게 될 텐데, 그 혈장 삼투압은 이 세포 내외에 있는 이제 양이온으로 우리가 이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140 이퀴발란트 정도 됩니다. 리터당. 이 범위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다른데, 세포 내외의 구획을 봤을 때 이 혈관과 그다음에 이제 이 간질구획, 그다음에 이 세포 내로 봤을 때는 이 혈관 안에만 존재하는 이제 압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혈관 안에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이 단백질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알부민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 왜냐하면 이 분자량이 이제 69,000달톤 정도 됩니다. 69,000달톤은 이제 혈관 벽을 잘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머물면서 수분을 이제 안쪽으로, 혈관 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이제 어떤 압력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항상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의 소듐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거나 이 정수압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그 증상은 이제 부종입니다. 부종.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에 이제 부종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조직에 부종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장기에 이제 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에 부전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체해순환 과정에서 심장 수술이 있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 정수압 자체가 어떤 원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 삼투압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혈장 교질 삼투압 자체도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빈번하게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수액이 또 더 많이 혈관 안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혈장 삼투압이라던가 어떤 혈장 교질 삼투압 자체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또 악순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프라이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데마가 발생이 됐던 것도 빼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심장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장에 대한 이제 올간이 이제 페일러가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어떤 이런 삼투압, 그다음에 어떤 정수압 뭐 이런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CPB를 이제 우리가 운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크게 이제 이 세 가지의 압력을 통해서 이 항상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포 내외에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이 항상성으로 인해서 이 올간의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